잼버리를 덮으려고 이제 K-팝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날짜도 바꾸고 처음엔 장소를 이제 전주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으로 했다가 이거 여기서 하다 잘못해서 비 맞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급하게 고척돔 경기장으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고척돔으로 확정을 했어요. 예, 이제 이거 확정하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무식한 인간들이라 그냥 야 돔 경기장에서 하면 되는 거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나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고척돔 경기장이 25,0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대를 설치하려면 한 면을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무대 설치하고 다 해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BTS 기획사에도 물어보고 또 아이브 기획사에도 물어보고 이제 여러 군데 물어본 겁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예, 그 기획사의 후배들이 있어갖고 전화해서 야 어찌어찌 됐냐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15,0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이제 옮긴 거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잼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어제 폐영식에 세계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 했죠. 1920년에 잼버리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관광으로 마무리한 잼버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잼버리라는 게 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영장에서. 그래서 개영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영장에서 텐트 치고 어렵게 하고. 이 잼버리에 9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잼버리의 모든 결정은 바로 잼버리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합의하에 결정하는 게 9가지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번 잼버리를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지들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잼버리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지들이 막 생색 내려고 폼 잡고 하다 끝내 폭망한 거죠. 왜 폭망했느냐? 잼버리 전문가들 스카우트 대원들을 조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셋이나 있고 전라북도 지사는 집행위원장입니다. 스카우트 연맹 회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스카우트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뭣도 필요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 마인드야. 그래서 스카우트 조직위에서 애초에 참여자들이 43,000명 가까이 오니 최소 화장실은 4,000개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데 화장실은 400개 조금 더 했죠.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거의 안 했죠. 영국하고 미국이 나간 이유가 위생 문제라고 김현숙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물로 한번 씩 뿌리고 말아서 화장지가 쌓여있고 대변이 다 묻어있어서 치우질 못했어요. 언론에 전혀 안 나온 이야기인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나흘 만에 쓰레기를 쳐갔어요. 조직위에다가 캠프장들이 2,000명씩 담당하는 캠프장들이 제발 쓰레기를 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분리수거 안 해서 쓰레기 못 쳐간다. 분리수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분리수거 거의 안 합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가 분리수거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하고 몇 가지, PT병하고 병하지 몇 가지만 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일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사람들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 안 하고 이런 종이도 분리수거 안 하고 쓰레기 나눠서 분리수거 안 하지? 분리수거 왜 없지? 유럽 안 해요. 미국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분리수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잼버리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만 오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도 오고 제3세계 국가도 오고 동남아시아 국가도 오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 분리수거 해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으로 열등한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경험 못한 나라인데 그 사람들한테 분리수거 안 해갖고 쓰레기 안 친다. 나흘 동안 그 뜨거운 여름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냄새 때문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을 수가 없어 고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모기 벌레는 더 늘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대원들 영국이 잼버리를 제일 먼저 한 나라입니다. 1920년에 영국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 미국 빠져나가고 이런
엉터리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친구들이 잼버리를 모르고 당시에 350개의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를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했는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그냥 전국 지자체로 다 터버리는 바람에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담당하던 일주일 열흘간 담당하던 캠프장들이 다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웃 책임자들, 부책임자들이 해임이 돼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제가 캠프장들한테 다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최승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수괴죄로다가 보직 해임됐고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법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지킨 거예요. 작년 7월 20일자로다가 법 개정이 돼서 그래서 성범죄 사건, 여기에 더해서 군인이 사망 사건, 또 하나가 군대 들어오기 전에 마약이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가 군대에서 발각된 사건, 이 세 사건에 대해서는 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민간 영역에서 수사한 걸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깥에서 군인이 사망을 했으니 자체 조사하고 이것에 대한 정식 수사는 바로 민간 경찰이 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서명을 받고 다 허가를 받고 경북경찰청에 문서를 이관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관했다고 해서 지금 항명죄로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다 오케이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당시 장관뿐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하고 국방부 대변인하고 다 있는 과정에서 당시 해병대 1사단장부터 시작해서 여단장까지 수사 대상에 넣게 되면 국민들도 인정할 것이니 이것은 참 잘한 겁니다 라고 해서 격려까지 했는데 갑자기 1사단장이 김태효하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옛날 청와대 MB 때 같이 있었다는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 법으로 된 것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정권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에 헌법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법도 인정하지 않고 지들이 마음대로 무슨 뭐 왕조 국가입니까? 조선시대 왕도 잘못하면 어때요? 대관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사대부들이 도끼 들고 경복궁 창덕궁 앞에 와갖고 지부상소라고 해서 도끼 들고 와서 상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정책 다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원래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됐는데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 해도 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광복 75주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작년까지 광복 74주년 뭐 재작년 뭐 광복 73주년 할 때 나름 기뻤습니다. 그런데 올해 광복 75주년은 전혀 기쁜 마음, 축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없어요. 왜 없느냐? 친일파들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성분들 대부분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저도 군대 가서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무슨 뭐 옛날 80년대 저 구타 다 없앴다고 하지만 다 개뻥이죠. 저 4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바람에 늦게 군대 갔어요. 근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저 파주 휴전선 아래 기갑부대로 갔습니다. 사학과 나온 인간한테 전차 몰라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어쨌든 그러고 갔어요. 간데 이놈의 기갑부대가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상병 달 때까지 그냥 밤마다 고통을 받았고 겨우 상병 마로봉되고 병장되고 나서 이제 좀 나아졌죠. 조선시대에 제가 박사 논문이 정조시대 군사정책입니다. 제가 조선시대 군사정책과 관련해서 꽤 좀 전문가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가 하는 국방개혁안에 제가 핵심 멤버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제 책을 2권이나 냈습니다. 정조시대 국방개혁의 핵심이 군대 통폐합안은 아니어가지고 군대 구조조정하는 내용을 정조 때 군대 구조조정하는 내용을 대한민국 현재 어떻게 군대 재조정할 건가 구조조정할 건가 이거 제가 저 대전 세종에 또 저 계룡시에 계속 다니면서 그 작업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군사정책 조금 전문가예요. 조선시대 군사들은 말입니다. 계령이라는 게 있어요. 계령. 반드시 지켜야 될 계령. 그 계령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존댓말을 쓰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군사들, 장군들이 사병들한테, 병사들한테 존댓말 쓰게 돼 있습니다. 욕지거리 하면 큰일 납니다. 계령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계령 안에 되게 재미난 거는 서로 돈 빌려주는 일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서로 돈 빌려주다가 의상하면 군대 내에서도 이 조직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돈도 못 빌려주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침도 못 뱉게 해요. 이게 조선시대 군대인데, 우리나라 군대가 왜 구타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되느냐? 다 일본식 군대 문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선 군대 문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다 일본식 군대 문화가 대한민국 군사 문화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고, 이 바깥에 지금 우리 서부경찰서 분들 많이 와 계신데, 서부경찰서 분들 너무너무 우리들 지켜주면 감사한데, 경찰 분들도 70년대 80년대 상명하복 이런 거 심했잖아요. 지금 상명하복 아직도 그냥 온전히 남아서 계속 구타하고 조인트 까고 하는 게 검찰 아닙니까? 일본식 검찰 문화, 일본식 군사 문화, 일본식 경찰 문화, 이게 온전하게 다 친일파들이 계속해서 득세해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 전통 문화가 전혀 아닌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대로 원하는 해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으로다가 함께 참전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해방 맞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우리가 OSS 150명 보내가지고 군사훈련 받았던 장준하 선생, 김주엽 선생 이런 분들이 미군들하고 같이 9월 중순에 비행기 타고 날라와갖고 바로 조선총독부 점령하고, 그래서 일본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주국으로 독립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시 미군들에 의해서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미군이 일본이 일찍부터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지들만 원자폭탄 실험하려고 리틀보이 그리고 펫펫 2개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리틀보이는 루즈벨트 별명이고, 그리고 펫펫은 처칠 별명이었거든요. 이 두 미국의 지도자와 영국의 지도자의 별명을 따서 원자폭탄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사실은 그 폭탄 떨어뜨리지 않아도 이미 항복하기로 다 되어 있었던 건데, 그걸 떨어뜨리면서 수많은 무고한 일본인들 학살했잖아요. 그 미국이 해방하면서 일본을 분단시켰어야 되는데, 독일처럼. 그런데 그 분단을 거꾸로 우리를 지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 군정이 들어서서 미국의 군인들이 3년 동안 이 나라 통치하고 지들 통치하기 편하게 하려고 친일파들 다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악질 노덕술부터 시작해서 친일파들 다 불러들이니까, 의열단 단장하고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사부장했던 약산 김원봉 선생이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해방되고 나서 노덕술한테 끌려와서 따귀를 맞은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일주일 동안 밀양으로 내려가서 통곡을 하다가, 내가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일본의 경찰한테 잡혀서 그 고문을 많이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모욕적인 따귀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저 친일파 경찰 노덕술한테 따귀를 맞다니, 그래서 북으로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친일파들이 득세한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이 친일파들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죠. 반미적행위자 특별법 만들었는데 이승만이 친일파들하고 연결해서 나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반민특위 해산하고, 4.19 일어났는데 5.16 군사쿠데타 일어나서 친일장교 박정희가 18년간 득세하고, 친일장교 박정희 밑에 똘마니로 있던 전두환 노태우가 또 득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민주화 이루어냈고, 정권교체하고 민주화 이뤄내고, 정말 전태일 열사 플러스 평화시장에서 17시간씩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힘으로 전국에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이 머리를 잘라서 만들어준 가발로, 그래서 경제발전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YH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죠. 촛불혁명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들 잘못했죠. 우리가 조금 더 잘했으면
윤석열 정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참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치일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해방 이전의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하는데 지금 이 정권이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도 않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전혀 나서지 않고 그들을 옹호하게 바꾼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 일본은 이제 2024년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기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이제 9월 달에 일본이 사도광산, 지난번 2015년에 군함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도광산, 또 우리 강제 동원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사도광산을 일본이 세계 문화유산, 세계 근대 산업유산으로 등재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치인들 제대로 발언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니 이들이 초법적으로다가 국가 운영을 하는 왕조시대보다 더 초법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막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또 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내부 분열이 심각하게 오고 있다. 저는 이번에 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건이 지금 엄청난 일을 만들 것이다. 이 정의로운 이 사람이, 군인 정신에 투철한 이 사람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끝까지 싸우게 되면 대통령실 이 권력 세력들 붕괴될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긴 한데, 근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후년이 을사년인데 1905년 을사늑약, 1965년 을사년에 한일협약으로 또 우리가 일본한테 망가졌어요. 2025년 또 을사년인데 이때 또 1905년 을사늑약, 한일협약처럼 또 일본한테 망가질까봐 걱정입니다. 역사가 늘 그렇게 반복되는 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을사년은 다시는 두 번의 을사년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핍박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열차게 더 힘내서 싸워야 된다. 매주 빠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촛불 나와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끝까지 항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긴 이야기였지만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